패턴을 잘 보셨습니까? 네. 예. 원래 처음 점수가 한 20점대, 30점대가 나와야지 정상적입니다. 그거보다는 예, 그러시면 나중에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처음 문제 나오는 패턴을 좀 익혀 나가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게 되셨다고 하면 이제 공부하는 게 좀 잡히시게 됩니다. 항상 먼저 해주실 것은 1차근, 2차근 전체가 개별 내용과 관련되어 전체 구성, 목차를 좀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민법에서는 사실 법률 행위와 관련된 그 효과 관계로서 유효, 무효, 취소에 관한 사안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은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한번 맞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돌 들고 다시 때리러 가시면 안 되거든요. 똑같은 행위를 상대방이 한다? 그게 말이 안 되고요. 결국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안들로 귀결되게 되는데 저 법률 행위와 관련된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의사표시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의사표시인지 비진의 의사표시인지를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러한 법률 행위를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있고 남 시켜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대리인지 사자인지에 관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행위할 때 조건 붙일 수 있으실 거고 기간에 관한 문제도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효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목적물이 만약 물건인지 채권인지에 따라 각각 달라지게 되는데 항상 전체 구성 살펴놓으시고, 아마 구성이 모두 끝나시게 된다고 하면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주요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 주요 지문들을 계속 반복해서 봐나가시는데 공법 시간 같은 경우는 하면 아마 책에다가 뭔가 밑줄 꺼놓은 게 있습니다. 그 밑줄 꺼놓은 것을 내가 자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자주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주 보시면서 그 밑줄 쳐놨던 내용이 왜 수업 시간 중에 어떤 이유로 설명되고 있는지 그 취지를 좀 파악해 놓게 된다고 하면 다음에 점수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전체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193페이지에 개발행위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 앞서까지는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저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발정비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이고 집행하기 위해 미리 방향 잡아주는 것으로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실제 일 저지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일 저지르고자 한다고 하면 미리 일 저지르기 전에 미리 내가 뭘 할 상황인지 뭘 할 예정인지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 방향 잡아주는 것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고, 특히 우리가 학원 오셔서 공부하시기 시작했던 게 일 저지른 것이거든요. 일 저지르기 전에 내가 올해 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그 생각 하셨다고 하면 그게 방향, 목표를 세우신 겁니다. 목표 잡아주는 것이 있다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고, 그걸 실제 실천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6가지를 함께 보셨는데 사실 이 내용 6가지는 다른 것 아니더라고요. 국회법의 주요 목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신 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보셨던 게 구역, 세 번째 개발사업, 네 번째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여섯 번째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에 관한 내용을 순서대로 함께 보셨는데, 이런 내용은 그 주된 지표가
난 개발을 방지하고 충분한 기환경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였었습니다. 기반설에 관한 사항과 환경, 경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신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뭔가 결정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규모는 작은 것이다, 규모 크다. 규모 큽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50평, 100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00평, 10,000평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안들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의 행정관할 구역 면적은 서울과 비슷하거든요. 서울의 75%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 남양주 전체에 대해 빠짐없이 도시지역 관농자로 각각 구분하는 것 규모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양주시에 학교나 문화재가 있다고 하면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하게 되고 개발 제한 구역 등에 대한 사안들을 남양 전체를 대상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규모 큰 것입니다. 그리고 기반설이라 불리우는 도로나 전기, 수도 등의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것 개인 토지 하나를 대상으로 결정한 거 아니거든요. 규모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산 신도시라고 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평내동에 있는 진주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 등을 결정하는 것도 규모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은 모두 규모 큰 내용이었고 그와 관련된 주요 목적에 따라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해 왔었습니다. 나중에 한 방에 정리하시면 쉽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주실 것은 개별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이용하는 것을 개발 행위라 표현하게 되는데 내 땅에 내가 집을 하나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개발 행위라 표현합니다. 규모 큰 사업입니까? 규모 작은 사업입니까? 규모 작은 사업입니다. 다만 이 규모 작은 개발 행위라 할지라도 국토계획법을 제정했던 주된 목적은 난개발 현상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개발 행위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가구 공장이 밀집해 있는 곳 또는 소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는 그런 동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별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공장을 한두 동 만들 때는 주변 환경 오염이 거의 없겠지만 걔가 100개, 200개가 몰려있는 동네가 되어버린다면 소질 오염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100개, 200개 공장에서 폐수를 흘려보내게 된다면 한강 주변을 쉽게 오염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를 한두 번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팔당대 민접에 농경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을 그렇게 많이 뿌리시게 된다면 한강 수질 오염 쉽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소규모 개발 행위를 할지라도 충분히 주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게 해서는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 군수가 있거든요. 우리 남양주시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남양주시장에게 허가받은 때에만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다만 이 기환경에 문제가 전혀 없는 진짜 경미한 사소한 행위라고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특광시군에 허가받은 때만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저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인 우리 1, 2월달 동영상 보셨습니까? 예, 그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번 3, 4월 달에는 진도 나간 만큼은 표시된 게 있다면 무조건 신문 보듯이는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자주 해독소가 확보되게 된다고 하면 그 문구가 눈에 익게 되고 나중에 시험에 나오게 되었을 때 쉽게 정답을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3, 4월만 알차게 복습해 주신다면 5, 6월 달에 아주 편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6가지와 특별히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로 최소 4가지 사항만은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라고 하면 특광시군에 따로 허가 없이 그냥 하던 일 하면 되지만 허가 대상의 경우에는 허가받고자 하는
필요한 서류를 갖춘 상태에서 특광시군에게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게 되면 10월 이내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 허가 불허가 관련되어서는 일정한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기준으로서 여기 개발행위는 무엇을 배려해야 된다? 기환경에 문제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안이 있다면 그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는 건물 만들게 되면 돈 많이 나온다는 것 뻔히 알지만 그게 상업적이 아닌 주거지역에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만약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만들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게 되면 아예 불허가 처분 분명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개발행위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했던 다양한 결정 내용과 달리 규모 작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면적 이상이란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미만이란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미만.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했던 모든 사업이 있다면 일정 규모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환경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저 기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조건 붙일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불허가 처분 대상이지 조건 붙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만들겠다는 분에게 조건 불허가 내주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불허가 처분 대상으로 분류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개발 행위에 착수했다고 하면 그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검사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6가지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에 4가지에 대해서만 준공검사 대상이 되게 되는데, 저 준공검사는 공사 수반하는 개발행위 때만 준공검사에 관한 절차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가지 중에 4가지만 준공검사 대상이 되고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일은 준공검사 대상이 못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에 관한 사항이 모두 정리되셨다고 하면 이후 특이한 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토대로 한 몇몇 사안들을 함께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사항이 성장관리 방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 제한 제도이고, 세 번째, 기반설 연동제라 해서 개발행위 연동제라 해서 기반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봐주시는데, 제가 하나 보장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위와 관련되어서는 무조건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것과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 기본적인 사안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여기 성장관리 방안 또는 기반설 부담구역에 관한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올해도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것이 있다면 여기 기반설 부담구역이 무조건 시험거리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해나가시면서 눈에 패턴을 익혀놓으시면 됩니다. 하여튼 오늘 공부할 것은 다 하셨습니다. 천천히 나가시면 됩니다. 193페이지 찾으셨죠? 여기 개발 행위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던 사업이 3가지 있습니다. 도시군 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3가지 사업을 모두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고, 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 방해되는 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개발 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개인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공익을 위해 사용하겠습니까? 돈 벌기 위해 사용하겠습니까? 돈 벌기 위해. 그러면 공익사업이라 표현될 수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되는 일이 분명할 것이고, 그러한 중요한 개발 행위가 있다고 하면 함부로
하게해서는 안 되겠죠. 그냥 동의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 있는데 그곳에 책임자인 시장 군수에게 허가받음으로써 개발 행위 6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광시군은 허가 내주는 거 싫어할 겁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판단하고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허가 신청하게 되면 특광시군은 허가 내주게 되는데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6가지는 첫 번째 건축물 건축입니다. 그래서 주택, 상가, 공장 등을 만들고자 한다면 개발 행위 허가 받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작물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 공작물은 사람이 인공을 가미하여 만든 것들을 공작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붕 갖춰지고 있다면 건축물이고요. 지붕 없다고 하면 공작물로 취급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광고탑이나 광고판을 보신 적이 있는데 그 일체의 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공작물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공작물에 지붕이란 구조를 갖추게 된다면 건축물로 파악하게 되는데 가끔 팔각정 보신 적 있죠? 그 팔각정이라고 하면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입니다. 벽 없다 할지라도 지붕을 갖추게 된다면 죄다 건축물로 취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과 토속 채취,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 6가지 행위를 개발 행위 허가 대상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다만 이번 3, 4과정에는 이 개발 행위 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많이 안 할 겁니다. 이쪽은 11, 12 과정이나 1, 2 과정에서 공부하셨던 개발 행위 허가 범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그걸로 앞으로 공부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해 나가실 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라 분류는 4가지를 이번 시간에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만약 혼자 1, 2월 과정 동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몇 개 해주실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되어 형질 변경은 토지의 형상 변경과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 주시는데 절토, 성토, 포장, 정지 4가지 행위가 있다면 그 4가지를 형상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유수면이라 하면 바다를 말하게 되는데 그 바다를 간척 매립하게 되었을 때 이도 형질 변경에 포함시킨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형상의 변경과 그리고 매립 2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며 저 형상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절토, 성토, 포장, 정지 4가지 있습니다.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꼭 그걸 보셔야 됩니다. 예. 1, 2월 과정 동영상을 무조건 봐주실 것. 결론은 이겁니다. 그리고 토지의 분할과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문제 풀게 된다고 하면 문제 푸는 방법이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뭔지 모르지만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게 된다면 그때는 특광시군의 허가 대상입니다. 너비 몇 메타인지 모르지만 이하로 분할하는 것이 있다면 특광시군의 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 미만, 너비 5m 이하라는 말 보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특광시군의 허가 대상인 분할 행위라고 봐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1, 2월달 과정을 한번 동영상으로 꼭 봐주십시오. 동영상 잘 안 보시죠? 이렇게라도 주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2파트만큼은 반드시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통상 시험에 나오는 경미한 행위가 있다고 하면 딱 4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재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가 있습니다. 최근 포항에 지진 발생했는데 그 지진 발생한 피해 주민들에게 주택을 대신하기 위한 컨테이너용 가설주택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복구 등을 위한 응급조치라고 하면 응급조치할 때는 워낙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허가 없이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광시군에게 재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한 개발행 허가 대상 상하게 된다면 15일간은 처리 기간이거든요.
저 12월 동안 지진으로 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주택에서 기거하라고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재복구를 위한 응급수치라고 하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분류하게 됩니다. 다만 사후신고 대상인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경작 목적의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 목적의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면 가끔 논밭에 다른 곳에서 흙을 사다가 높이 쌓아놓는 것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농사 지을 때쯤에 하면 그것을 골고루 뿌리게 되는데 그 작업 자체를 성토 작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럼 성토 작업이 있다면 토지의 형질 변경 중에 형상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경작 목적이라고 하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작 목적의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되어 두 가지를 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목 변경을 소반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면 그때는 특광시군에게 허가 받아야 됩니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데 그 지목 변경이 전, 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면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 목적의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워낙 자주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이 범위만큼은 꽉 봐주시는데 우리 전답 과수원을 농지하지 않습니까? 공시법에서 오늘 농지법까지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소리죠? 얘 허가 받을 필요 없고 얘는 허가 받아야 되고 얘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고 그래서 상황이 워낙 달라지다 보니 계속 이런 형태가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얘 무조건 반오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봐줄 것이 있습니다. 녹관농에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녹관농에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가 육상, 어류, 양식 목적이라고 하면 그때는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다고 하면 국가 등이 하는 개발 행위가 있다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차피 시험에 내게 되면 이겁니다. 대신 배경은 1, 2월달 보셔야 됩니다. 예, 잠깐 139페이지, 193페이지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찾으셨죠? 193페이지입니다. 양가 1번 보게 되면 허가 대상 행위 찾으셨죠?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개발 행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관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에 허가 받아야 된다. 특별시장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군 계획사업 추천없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리하실 것이 있습니다. 개발 행위란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되는 행위를 개발 행위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사업에 관련된 건축물 건축 행위는 특광시군의 허가 받을 대상이다? 아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것이라면 이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것들은 특광시군에게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사업 자체라고 하면 토지의 형질 변경이건 토지 분할이건 관계없이 항상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개발 행위와 도시군 계획사업을 비교하게 되면 더 중요한 것은 도시군 계획사업이고요. 그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 등이 있다고 하면 특광시군에게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던질 게 있습니다. 과거 우리 기출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 특광시군에게 허가 받아야 된다. 도시개발 사업이라면 도시군 계획사업의 한 종류이죠. 그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일정한 규모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개발 행위로서 특광시군의 허가 받아야 된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죠. 나중에 우리 시험에 출제되게 되면 그런 패턴이 되게 됩니다. 지금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거론하면서 건축물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한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 행위로서 따로 허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단서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박스에 1번 건축물 건축, 2번 공작물 설치, 3번 토지의 현재 변경, 4번 토속 채취, 5번 토지 분할, 6번 물건 쌓아놓는 행위, 적치인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물건 적치, 건축물 건축 있다고 하면 모두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것으로서 따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의미 추천해 오시고 그 의미를 반드시 파악해 주십니다. 워낙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중에 보실 때 3번 토지의 형질 변경 동그라미 놓습니다. 꼭 한번 봐놓으시고 5번 토지 분할 동그라미 놓습니다. 가번에 대해서는 볼 필요 없지만 나, 다의 면적 미만, 너비 5m 이하의 분할 이 두 가지만큼은 꼭 한번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94페이지 찾으셨죠? 양가로 2번 허용 대상입니다. 중간에 동그라미 부분부터 4번까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변경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1번과 2번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세 번째 박스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 단축하는 행위, 단축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2번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 면적을 5% 범위 내 축소하는 행위, 5% 범위 내 축소 가로 해놓습니다. 만약 사업기간을 연장한다는 말 쓰게 된다면 그때는 중요한 변경으로서 특광시군의 허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축소란 말 대신 확장이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중요한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 허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단축 그리고 축소란 말 쓰게 된다면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그 개념만 잡아 놓습니다. 3, 4, 5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3, 4, 5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1, 2번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허용 대상 찾으셨죠? 그리고 도그라미 1번입니다. 응급조치, 재복구나 재난수배한 응급조치라고 하면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 줄 위에 올라가시면 단서 찾으셨죠? 다만 재복구나 재난수배한 응급조치한 경우에는 1월 이내 특광시군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1개월 이내 추천 오시고 신고 줄만 쳐놓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재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행위 당시에는 특광시군의 허가 받는다? 허가 없이 합니다. 그리고 행위 당시에는 신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재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는 행위 당시에는 특광시군의 허가받거나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장 관시장 시장 군수에게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 말 맞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열심히 공부할 거라면 저 응급조치는 1개월 이내 사후에 신고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라는 말 보면서 이것 나중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 생각해서 그 지문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재복구를 위한 응급조치에 있어서는 특별장 관시장 시장 군수에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 자체를 확인해 주시고요. 사후 신고 대상이지만 응급조치 행위 당시에는 허가나 신고 절차를 따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3번 경미한 행위 찾으셨죠? 1번 건축물 건축, 2번 공작물 설치입니다. 그리고 답은 찾았습니다.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가로 해놓습니다. 독립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광시군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가로 속에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의료 양식장은 제외한다. 육상의료 양식장 제외 줄쳐 놓습니다.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가끔 농업용 비닐하우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라고 하면 규모 크다, 작다? 100평, 200평 하던데요. 100평, 200평 하던데. 한 10평짜리 하면 작다 할 수 있는데 이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아주 규모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컨테이너 박스가 한 4개까지 들어가는 것도 저도 봤거든요. 아주 큰 편입니다. 그러면 이런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를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 그러면 이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농업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것이 생산 녹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산 관리 지역이 있고요. 여기 생산 관리 지역은 농림지역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을 생산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그러한 것들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 농림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곳에는 모두 농업과 관계된 땅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할 수 있는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에 대해서는 경미한 행위로서 특광시군의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비개발 용도로서 녹간 농자란 말을 함께 공부하셨는데 이러한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100평, 200평짜리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만들게 되면 주변 자연 경관 훼손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어디에서만? 녹관 농에서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런 농림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목적이 육상, 의료, 양식 목적이라면 우리 가물치나 붕어 키우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면 땅을 파내는 절토 작업을 하고 그곳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곳이 학교나 도로 등의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게 되면 파낸 흙 메꿔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상, 의료, 양식 목적의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라고 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도움된다, 방해된다. 방해되기 때문에 육상, 의료, 양식 목적이라면 특광시군의 허가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냥 녹간동에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라고 하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육상, 의료, 양식 목적이라고 하면 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꼭 한번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3번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책임입니다. 다만 라번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라번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그리고 4번 토속 채취에 대해서는 아예 버립니다. 그리고 5번 토지 분할 나중에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나, 다, 라만 묶어놓습니다. 나번 보시면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공공용지, 공용지 가로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버립니다. 행정재산 중에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 가로해 놓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산을 매각효원 양형하기 위한 분할, 일반 재산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라버립니다. 토지 일부가 도시군 계획설로 지형도면 고시된 당의 토지의 분할, 도시군 계획설로 지형도면 고시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이제 요것 하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 각종 행위에 대해서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할 수 있는데 저 개발 행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주체에 관한 사항들을 구분할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청, 그 나머지를 비행정청이라 했고 저 비행정청은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공사 그리고 민간으로 각각 구분했습니다. 그중에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공사가 있다고 하면 얘들을 묶어서 공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경우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대상이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야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공은 토지 소유의 동의나 예치금 예치할 필요 없죠. 그러면 여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라고 하면 국가는 장관,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의사, 시장, 군수를 말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개발 행위와 관련된 허가권자이거나 그분들보다 상급 관청이죠. 그러면 행정청이 시행하는 각종 개발 행위라면 자기가 자기에게 허가하고 개발 행위한다?
허가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뭔가를 하게 된다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예 못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5번 토지분할과 관련되어 공공용지와 공용지를 함께 공부하셨는데 우리 민법 공부하면서 국유재산법 공부하신 적 있습니다? 없다고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과거에 이미 다 한 번씩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기 국유재산법과 관련되어서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저 일반재산의 경우는 시효취득 대상이 되고 행정재산의 경우는 아무리 10년, 20년 선이 공연하게 점유한다 할지라도 그것 내 땅 아니죠. 모르는 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럴 때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 영화 제목 중에 공공의 적이라는 말 보신 적 있다고 하면 그 공공의 적은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광장, 도로 등이 있다면 모두 공공용 재산이고요. 시청 건물이 있다고 하면 걔는 공용 재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용 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 분할이라면 국가가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이죠. 그러면 특광시군이 자기를 위해 자기가 허가받고 개발행위 한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용지, 공공용지란 말 보게 된다고 하면 그 자체를 국가 땅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는 분할이라고 하면 바로 일반재산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영위하게 되었을 때 이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이라 말 쓰게 되면 국유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특광시군 자기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허가 받고 한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되면 단지 만들어져야 되죠. 당기수평계획은 결정고시부터 2년 이내 누가 입안권자가 지정되면 작성은 즉시 작성하지 않은 입안권자가 고시하는 자 고시도 즉시이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효력은 언제? 지정되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고 저 지정되면 고시 한때 이제 도시군 계획설 부지 도로 학교 만들어지는 땅이거든요. 그 땅에 대한 토지 분할이라고 하면 앞으로 장래 특광시군이 취득할 땅이기 때문에 자기 땅을 자기가 허가받고 분할한다? 말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되어 지형 도면 고시 되었다면 효력 발생하는 시점이죠. 단지는 기억나십니까? 단지는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되게 되면 그게 1단계로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 이야기 나오면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10년, 20년. 20년은 실효, 10년은 매수 청구에 관한 문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2단계로서 시행자가 실시에 작성하고 인가받아 고시한다더라. 3단계에서는 수용 그리고 공사 완료 절차를 함께 보신 그 패턴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것만 기억해 놓으셔서 오늘 잘하신 겁니다. 저 패턴만 기억해 놓으시면 어차피 시험 나올 것이 있다고 하면 저 범위에서 나오는 판국이기 때문에 저 패턴만 잘 봐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도시군 계획사업 일환으로 건축물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특광시군에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 개발행위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광시군의 허가 대상이라 하셨는데 도시군 계획사업에 연관되게 도시군 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라면 특광시군의 허가 대상 아니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재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라고 하면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신고 대상이다. 저 사후 신고라고 하는 것은 1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경작 목적의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안 보셨는데 193페이지에 3번 토지 형질 변경 찾으셨죠? 그리고 가로 속에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표시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경자목적의 초재형도형은 기본적으로 허가되는 아니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요약집이나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한번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는 게 녹간 농해, 농림 원동 비닐하우스 설치, 자연환경 보전지역 대상 아닙니다. 만약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하게 되면 주변 자연 경관을 훼손하기 때문에 특광지원의 허가 대상이 될 겁니다. 육상, 의료, 양식 목적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라고 하면 허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국가, 지방타단체가 자기를 위한 행위라고 하면 특광지원의 허가권자 자기이기 때문에 따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것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실 게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절차. 허가 대상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광시군에게 허가 대상인데 허가 신청하게 되고 경미한 행위라면 그냥 할 수 있죠. 허가 신청하는 처리기간은 15일이고요. 특광시군의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기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부과할 것. 두 번째, 면적요건 갖출 것. 세 번째, 기환경. 교재 함께 보십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이번 개발행위 허가 절차 찾으셨죠? 동그라미 반가루 1번에 허가 신청이란 말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 제출과 관련되어 그냥 마음 편하게 보십니다.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개발행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반시설 설치부터 가로해 놓습니다. 경관, 조경까지 가로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추천 놓습니다. 다음 줄에 그 밑에 줄에 환경 오염 방지, 환경 추천 놓습니다. 경관 추천 놓습니다. 기환경 확인 되시겠습니까? 기환경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그리고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세 가지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위원입니다. 개발도 관리 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여기 개발도 관리 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텐데 개발 행위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 연동제라는 게 있거든요. 개발행위 연동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위 연동제로서 우리 주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있다면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인데 저 건축물로서 주택이나 상가, 공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저 개발행위에 따른 인구는 늘어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남양시가 인구 70만 정도인데 새로 신도시를 개발하게 된다면 신도시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인구가 또 10만 더 늘어나게 되는데 다산 신도시 만들어지게 되면 다산 신도시에는 수용 인구가 한 5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 다산 신도시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오피스텔이 꽤 많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아마 많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 오피스텔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 일대에 어느 정도 연립주택, 빌라에 대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산 신도시를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 분이 아마 7만에서 10만까지 되시게 되거든요. 그 다산 신도시가 조성되게 되면 기존 인구 70만에다가 한 5만, 8만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남양 전체 인구가 아마 80만 정도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별내 지하철 노선이나 또는 8호선 노선이 4호선, 8호선 노선이 확장 연결되게 된다고 하면 그 별내 지구라고 하면 조성된 지 한 10년 넘지 않았습니까? 서로 기억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하더라도 그냥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예전에 한 5층짜리 아파트로 재건축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 전부 재건축해서 15층이나 25층까지 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한두 곳이 아닌 여러 곳이 그런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아마 별내 지구 주변의 인구도 꽤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다산 신도시 개발 사업 이후에는 충분히 한 인구가 80만을 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들은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을 기반시설해야 하거든요. 저 기반시설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는데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 기반시설 만들면 되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되고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라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 곳입니다. 반면 기반설 부담구역이라면 새로운 기반설 설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공부하면 용어 정리하는 게 좀 힘드십니다.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를 토대로 해서 법을 만드신 분이 갑자기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이라는 용어 제가 전기와 통해서 조용하자. 한 5분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기반경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경우에는 기반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2번과 관련된 내용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 2번의 경우에 경관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직 뭐만? 기반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처리 기간 찾으셨죠? 15일이라는 말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15일에는 두 줄 밑에 심의 협의 기간 제외한다. 그리고 4번 조건보고란 말 찾으셨죠? 여기 조건보고와 관련되어서는 동그라미 1번에 기반경에 관한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1번입니다. 특별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틀의 설치, 기반틀부터 가로 해놓습니다. 위에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기반경에 대해 조건부가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장 쉬었다 하십니다.